안녕하세요. 부동산 Q&A 이경식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가를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상가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무엇부터 챙겨야 될지 잘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상가를 구입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계약하는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가능하고요. 부산과 수도권은 6억 9천만 원, 그 외에 다른 광역시나 세종시는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까지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월세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 200만 원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2억이 되겠죠. 그것을 보증금 1억과 합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환산보증금이 3억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 또 여러 가지를 특약사항에 넣어서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허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영업허가 또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빈점포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살다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나 또 관공서에 전화를 해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동일 업종에 대한 그 영업 금지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합상가나 한 건물에 여러 상가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동일 업종,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에 입점상가끼리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동일 업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이나 또 그 지역의 그 상가 번영회 같은데 문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기간과 이제 보증금에 관해서도 검토를 미리 해봐야 됩니다. 가령 시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장기 임대 계약을 해서 그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요즘 같은 불경기나 영업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일단 단기 계약을 하고 향후 영업 수익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비율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 부담 능력이나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상가를 구입해서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 이자와 월세 중에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내한테 유리한가 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또 선순위 건저당이나 또 가압류 또 여러 가지 제한 물건이 많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최소한으로 적게 넣고 월세를 조금 많이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임차하고자 하는 그 상가의 면적에 대해서 또 간판이나 주차장 또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 또 분양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분양이라면 분양계약서나 또 평면도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 법적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가를 임차해 놓고 법적 최소 면적에 걸려 가지고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허가관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판 설치와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또 건물 외관을 생각해서 간판 설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 서로 좋은 위치에 자기네 간판을 달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주차시설이 좋아야 또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어떤 경우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 그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내부의 그 인테리어와 또 구조 변경, 또 원상 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집주인과 상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공사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인이 동의하는가 이런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또 퇴거 시에 원상 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미리 상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분쟁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미리 건물 내부와 또 외부 또 뭐 이런 현황들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의 하나죠. 그 다음 5번째, 상가 권리금을 주고 이제 입주를 할 때 권리금 액수와 또 권리금에 포함된 명세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당 업소의 시설에 관한 그 이제 시설 권리금, 또 해당 점포가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 수익에 따라서 형성되는 영업 권리금이 있고, 또 점포가 이제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제 바닥 권리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금을 줄 때는 이러한 권리금 액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이제 권리금 액수는 그 1년이나 또 많게는 2년치의 그 순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 권리금으로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것은 뭐 꼭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또 상당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 매출과 순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세무서의 세무신고 자료나 또 이제 매출 관련 장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보장하는 조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두는 것이 좋고요. 상가 권리금에 포함된 명세서를 반드시 그 확인하고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인계받은 그 시설이나 또 집기들을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요. 또 고객이나 학생, 회원 이런 사람들의 그 명단과 또 전화번호, 또 주소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뭐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든가 또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또 동시에 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또 새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을 해놓고 본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집주인하고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본계약이 안 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본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 외에도 또 뭐 양도인이 뭐 상가를 양도해 놓고 근처에 또 유사업종을 또 차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